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빨라지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소비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또 여행 상품 구매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런 일상 회복이 조만간 현실화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1년 넘게 답답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저도 코로나19 끝나면 가장 먼저 해외여행을 하고 싶거든요. 네, 저도 일단 좀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여행을 좀 마음껏 다니고 싶은데요. 네. 실제로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해서 일상 회복 심리가, 기대 심리가 나타나면서 가장 먼저 이 여행 업계의 훈풍이 조금씩 불기 시작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존폐 위기에 처했던 여행사들이 단체 여행 상품을 내놓았는데요. 한 여행사는 다음 달 프랑스로 떠나는 단체 여행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고요. 또 홈쇼핑을 통해서 이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는데 이 해당 방송에는 5만 2천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1시간 만에 매진됐습니다. 네. 또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 항공권 예약은 일주일 전보다 무려 442%나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 국가 간의 입국자 격리를 면제하는 이른바 트래블 버블이 체결되기 전이지만 이 억눌렸던 여행 심리가 한꺼번에 좀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항공사들도 같이 바빠지겠죠? 네, 맞습니다. 항공사들도 급증할 여객들을 미리 좀 선점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의 경우 트래블 버블, 여행 안전 권역 체결 가능성이 큰 괌과 사이판 노선 운항 일정을 확정했는데요. 아시아나 항공 경우 인천과 사이판 노선을 1년 4개월 만인 다음 달 24일 운항하기로 했고요. 에어서울은 8월부터 인천 괌 노선을, 또 티웨이 항공은 다음 달 괌과 사이판 노선을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이 항공업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본격화되는 8월 이후부터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본격적인 여행 수요 회복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 또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19가 변덕을 부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행 계획이 있다면 조금 신중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행업계는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 영화관과 레저업계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 8개월 만에 경기도에 있는 한 워터파크가 개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워터파크는 재개장하면서 이 백신 접종자 할인 행사를 펼쳤습니다. 우선 6월 한 달 동안 이 백신 1차 접종자는 입장료를 한 20% 깎아주고 접종을 완전히 마치면 공짜로 들어올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영화관들도 백신 접종자 혜택을 마련했는데요. 백신 접종자에게 관람료를 절반가량 할인해주기 시작했고요. 그 외에 리조트의 경우 숙박료를 감면해주거나 놀이시설, 주차장 요금을 깎아주는 등 이 백신 접종자를 모시기 위한 혜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이런 활기가 도는 것 같아서 참 반갑고 좋은데요. 그래도 이런 인센티브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이 방역에는 빈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목표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달성된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최근 한 달 하루 평균 확진자는 500명대로 적지 않고요. 확진자가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2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신규 확진자도 적지 않은 숫자로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접종률이 20%를 넘긴 했지만 아직은 이 백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현재와 같은 접종 속도를 또 유지하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7월 중순 이후부터는 확진자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전망은 낙관적이지만 지금 이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접종률 빠르게 올라간 건 참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현재 이 백신을 일단 1차로 맞은 분들 대다수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거나 보건의료기관의 어떤 사회 필수 인력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 전체의 전염을 차단하기에는 아직 좀 역부족인 상황이고요. 예. 접종률 자체만으로 실질적인 이 확산 차단 효과를 내려면 적어도 1차 접종률이 70%는 넘어야 한다고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전파 차단과 전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9월 달 적어도 70% 1차 접종까지는 진행이 돼야
어느 정도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좀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300명대를 기록한 거는 아마 주말의 영향도 있고 또 최근에 계절적인 그런 이유로 굉장히 많은 환기를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밀폐된 환경들이 줄어들고 또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또 지자체에서 열심히 현장 점검과 또 방역 수칙에 대한 안내를 한 그런 노력들이 같이 담겨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인터뷰 보고 왔는데요. 아직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으니 방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특히 이번 여름을 좀 무사히 잘 넘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백신 공급 이 속도가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긴 하거든요. 또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좀 방역에 철저히 관심을 기울여셔야 할 것 같고요. 당분간은 개인 위생 수칙도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곳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리면서 일상 회복에 좀 희망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좀 남았으니까 끝까지 힘을 좀 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